네, 수강생 여러분, 몇 번째가 되나요? NC스 실습 네 번째 시간이 실습 시간이 됩니다. 제가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뭔 일인지 R2 버전이 만료가 돼가지고 저도 하려고 그러다가 어저께 한참 헤매다가 찾아보니까 에, 이 R1 버전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R3 버전이 8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프라이어 버전 프라이어 버전 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 R2하고 R3가 있습니다. 그래서 R2는 지금 하면 안 되고 R3 버전으로 하면 뭐 크게 바뀐 거 없이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깔았다고 생각하고 까는 방법은 이제 전번하고 똑같고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좀 깔아놓고 지금이라도 안 깔았으면 다시 한번 깔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문제는 이제 설계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아마 제가 텀 프로젝트, 개인별 프로젝트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내고 뭐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그 졸업 논문을 그걸 조금 확장해서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학생들이 좋은 이제 논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실습 자료 중에 이제 요 문제를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 이것은 뭐냐면 이게 로드셀이라는 겁니다. 이 로드셀이라는 건 뭐냐면 어, 말하자면 힘을 측정하는 센서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자를 갖고 다니잖아요. 뭐 물론 아주 정밀한 뭐 레이저를 갖고 다닐 수도 있지만 뭐 그것처럼 그 하나의 뭉태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힘을 측정하도록 된 로드를 측정한다 그래서 로드 셀이라고 합니다. 뭐 2학기 때 혹시 실험역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저울에 들어가는 로드셀 이런 저울에 아주 정말 몸무게 자는 그 한 2만 원짜리 이런 거에는 이런 로드셀이 들어가기는 너무 단가가 낮기 때문에 뭐 비슷한 로드셀인데 기둥에다가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 타입을 한 두 개 정도만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조금 정밀 저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화학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 몸무게를 재는 저울도 뭐 우리가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거 하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잘 돼 있는 저울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데는 이 로드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로드셀 중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로드셀은 재료역학 시간에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실험도 했는데요. 아마 이 로드셀도 실험을 했을 겁니다. 이걸 풀브릿지로 연결을 해서 어떤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힘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타입이 이제 저용량에서 사용되는 로드셀입니다. 저용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 관련됐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무게를 재는 게 되겠죠. 무게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좀 들고 할 수 있으려면 100kg 정도, 뭐 200kg 정도, 이제 그 정도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요런 것들 이제 바이노큘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안경 타입이라고 합니다. 요런 로드셀을 하면 모양은 복잡해 보여도 가공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모에다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변형 거동은 이렇게 나중에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네모가 두 개 있는 판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판 구조하고 변형 거동이 비슷한데 이게 사실은 뭐 그림 그리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석하고 그릴 때는 그러나 모델링하고 그럴 때는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모를 파면은 이거 구석 가공도 문제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차라리 구멍 두 개, 엔드 밀로 두 개 따고 사이드 밀로 돌려버리면 이런 거 굉장히 쉬워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싸기 때문에 가공 방법이 굉장히 쉽고 그다음 스트레인 게이지를 바깥쪽에 아주 쉽게 붙여도 되기 때문에 이런 타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울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잘 안 보여서 그러지. 그래서 뭐 고깃간의 저울, 슈퍼의 저울 뭐 이런 것들에 그 디지털로 나타나는 힘을
숫자로 나타내려면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야죠. 이제 그런 거에는 로드셀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브릿지 회로라는 걸 통해서 가해진 변형을 힘이 가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변형이 가해지고 우리가 많이 재료학에서 배운 스트레인을 발생시키고 그 스트레인은 요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거로부터 저항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요 각각의 저항으로 이루어진 휘스턴 브릿지 언젠가 뭐 한번 제가 다른 과목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휘스턴 브릿지라는 물리 시간에 배웠던 휘스턴 브릿지라는 거로 전압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전압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힘하고 관련을 지면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힘을 이제 전압으로 나타내서 이제 뭐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힘으로 뭐 무게라든지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로드셀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설계하는 문제라고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설계를 하려면 이제 요 스트레인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보통 로드셀을 설계할 때 이것이 이제 알루미늄 왜냐하면 저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변형이 훨씬 크죠. 그 영스 모듈러스라든가 이런 허용 응력은 스틸에 비해서 스틸을 열 처리를 안 하면 뭐 거의 비슷하죠. 2배 차이 안 나죠. 그러나 영스 모듈러스를 이렇게 보시면 훨씬 한 3분의 1로 작죠. 스틸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변형이 한 3배 정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같은 힘에. 그러니까 변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용량에서는 사실은 이 스틸에서 이걸 만들면은 1kN, 100kg 정도 100kg 정도를 눌러가지고 뭐 변형이 그렇게 만족할 만하게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이 로드셀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한 크게 그렇지만 항복 응력보다는 이제 안전율을 뭐 3배 정도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뭐 5배 정도 준다든지 이제 왜냐면 이제 이 저울이라는 것이 1kg, 100kg짜리라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500kg도 500kg 가면 로드셀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게 소성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이제 망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그널이 더 이상 잘 안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의 설계는 알루미늄인 경우 보통 이제 뭐 볼티지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인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이 중에 스트레인 게이지가 붙여질 지점이 한 800 마이크로 스트레인 정도 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 정도의 스트레인이 나오게 설계하는 것이 어떤 출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항복 응력과 그 다음에 시그널 가능한 크게 하는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틸인 경우는 보통 1500 마이크로 스트레인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게 보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을 요 로드셀을 설계를 해서 800 마이크로 스트레인 정도로 나오게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에 지금 기하학적인 변수들이 몇 개 있죠. 우선 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길이가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구멍이 안 파져 있는 빔이라고 하면 거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스트레인이 이 거리에 비례하죠. 근데 막 스트레인 게이지를 또 이제 그런 경우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쪽에 붙이겠지. 왜냐하면 스트레인 게이지를 가능하면 이 변형 중에 스트레인이 가장 큰 데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항복은 딴 데서 일어나는데 출력은 여기서 적게 나타난다면 굉장히 손해 보는 거죠. 그죠? 출력을 작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는 맥시멈 스트레인이 일어나는 곳에 가능하다면 스트레인을 붙이고 만약에 빔 타입이라면 안쪽에 붙여요. 이분들 아마 기계공학 실험을 통해서 아마 그런 걸 했을 텐데요. 그렇고 뭐 사실은 이제 이게 간격이 요 A라고 써 있는 간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가운데 있는 바의 간격, 그 다음에 R 이거의 R. 이제 R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 H에서 ER을 뺀 요 thickness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 설계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적당하게 800 마이크로 스트레인을 뽑아내는 문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다음 또 여러분들이 실습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숙제인데 이 숙제는 좀 비중이 큰 숙제입니다. 설계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참, 제가 공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남은 일은, 자, 오늘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저하고 같이 이제 풀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12주입니다. 13주에는 3차원 문제를 하나 풀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요게 오늘 끝나면 요 문제를 풀 것 같은데요. 이제 3차원 문제를 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14주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룹 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좀 뭐 대면으로 시험 보는 것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서 개인,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도 지금 좀 다행히 적습니다. 딴 때는 20명 이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하고, 뭐 주제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뭐 이상으로 더 가서 우리가 지금 실습을 굉장히 많이 못했기 때문에 뭐 더 어떤 뭐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메뉴를 이것저것 눌러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 실습 프로젝트를 하는 주입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14주는. 그래서 15주에 시험을 보고 그 보는 날 여러분들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지사항에도 썼지만 뭐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거 NC에서 숙제 이런 거 보면은 딴 학교에서도 하기 때문에 뭐 좀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럼 자꾸 그걸 베끼고 싶은 유혹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느끼는데, 제가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모든 화면이라든지 뭐 이제 나중에 스트레스 컨터를 그린다든지 디품도 쉐입을 그리면 반드시 요 시간하고 날짜가 있습니다. 요거를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R3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R3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찾아보면 R3 버전 아닐 겁니다. 자, 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뭐 4학년 됐으면은 저는 학생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항상 여태까지 30년 동안 신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이 저를 속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커닝을 하는 경우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믿는 기반으로 하면 좋은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유혹을 안 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 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뭐냐면 이 로드셀을 설계해서 그 800 마이크로 스트레인이 하고, 그다음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무슨 이거에 대한 역량, 뭐 어떤 논문 비슷하게.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면 그 어떤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요거는 좀 비중이 큰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다른 레포트 같으면 뭐 제가 이제 3점, 2점, 1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웨이팅 팩터를 곱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뭐 요 문제는 10점이라면 한 5점서부터 10점까지. 마지막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프로젝트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 시험 다음 15주에 시험 보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이제 더 크게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변수 처리로 하는 이제 간단한 방법을 간단히 좀 내가 이제 파일을 통해서 말을 하고, 오늘은 좀 정해진 대로 이것을 요 모양들, 요런 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돌리면서 파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드셀은 대략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컴프레션의 맥시멈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변화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형할 거면 나중에 디폼도 쉐입을 그려보면 재밌을 건데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도 컴프레션 맥시멈이 이렇게 나오고 텐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스톤 브릿지에서 요걸 서로 상대방 맞은짝 편에 있으면 볼티지가 깨져가지고 피스톤 브릿지의 균형이 깨져서 그 깨지는 만큼의 볼티지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 뭐 지금 그걸 자세하게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설계는 어쨌건 요것은 마이너스 800, 요거는 플러스 800 그 정도가 나오도록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 이제 이번 과제입니다. 자, 유한요소 모델링 대략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 뭐 좀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요런 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모델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요 부분이 이제 스트레인을 측정해야 되고, 아마 스트레인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게 나눴고,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제 한
이렇게 되더라도 한 세네 개의 그 엘리먼트에 겹치기 때문에 스트레인 게이지는 어떤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하든지 뭐 정확하게는 에어리어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인 값을 적분을 해서 그걸 에어리어로 나눠줘야 되는 이제 그런데 뭐 하여튼 피크 값을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이게 좀 많이 나눠야 될 테고 뭐 이런 데는 뭐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지난번에 이제 맵드 엘리먼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했죠. 가능하면 맵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신뢰성이 많습니다. 이 해석에.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맵드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전번에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몇 개의 에어리어로 나눈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한 자료 중에 몇 가지 이론적인 것을 이론은 아니죠. 이제 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select 명령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네. 6페이지 1, 2, 3, 4. 이상하다. 4가 어디 갔어? 4. 요 모델의 연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퍼레이트이라는 거 있었죠. 오퍼레이트. 그래서 모델링의 오퍼레이트에 여기 지금 하나 빠졌는데 불리한 쪽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뭘 했죠? 뺐죠. 뺐죠. 네모에서 동그라미를 뺐죠. subtract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연산, operate 이쪽에서 잠깐 보시면 무슨 일을 했었죠? 프로세서에서 모델링에서 뭐 크리에이트하고 만들고 하는데 요 operate 여기 지금 operate이 연산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불리언스 여기 지금 operate가 빠졌죠. 프리프로세서에서 모델링에서 operate 그다음에 불리안 이 불리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지난번에 썼던 게 subtract죠. 그래서 이제 요 나머지들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요. 뭐 이런 겁니다. add 그러면 add는 아까 요 전 페이지에 add라는 것은 이 집합의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add라는 개념을 하면 A1하고 A2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여기서 A3라고 썼죠. 뭐 A1, A2는 없어져 버리고 A3가 되는. 이제 이렇게 add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하는 subtract. subtract는 A에서 뭐 그때 A 리턴, B 리턴 이렇게 했죠. A에서 B를 빼면 이렇게 없어지는 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숫자라면 이만큼에서 이만큼 빼면 뭐 그런 개념은 아니죠. 이게 면적이 10이고 이거의 면적이 5면 여기서 이걸 빼면 5 그게 아니고 집합의 개념입니다.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차집합의 개념이죠. 이걸 집합으로 빼면 어떻게 돼? 거기에 있는 원소만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subtract라고 하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이 산수처럼 10에서 5를 뺄 일은 별로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가 이제 overlap이라는 게 있습니다. overlap은 A하고 B를 overlap을 시키면 전체 add하고 비슷한데 이 add는 이런 A3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것은 세 개의 넓이가 나옵니다. 오버랩이 되는 오버랩이 되는 그가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에어리어가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그대로 생기는 이제 이런 상태가 A4, A5, 3가 되는 상태가 오버랩이 되고 이거 이제 했을 때 나누는 어떻게 보면 나누는 거죠. 더해서 나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intersect 여기 지금 intersect는 많이 사용하는데 맨 앞에 있죠. intersect는 뭐냐면 오버랩이 된 부위만 A, B 그러면 오버랩이 되는 부위만 를 하는 것을 우리가 intersect라고 하고 divide는 이건 보통 이제 지난번에 했었죠. 에어리어를 어떤 서두로 나눴었지.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디바이드를 L5라는 걸 나눴을 때 나눠지는 거. 꼭 그게 에어리어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령 에어리어가 서로 직각으로 이렇게 빡 됐다면 나눠지겠죠.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디바이드 하면 뭐로 나눌 것이냐 이렇게 많이 있었을 때 에어리어를 바이 라인으로 했었죠. 그죠? 자, 그런 거를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또 있나?
예,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했던 select를 간단하게 썼었죠. 여기 지금 모델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명령을 사용했냐면 여기 보면 select가 굉장히 여기 NCS에서는 되게 중요한 걸로 두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했느냐면 entity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뭐 노드를 선택하면 보면 노드, 엘리먼트, 뭐 볼륨을 선택할 것인지 에어리어, 라인, 키포인트를 선택을 하는데 뭐에 의해서 선택할?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넘버를 픽해서 뭐 꼭꼭꼭 찍는다는 얘기죠. 근데 찍는다는 개념이 꼭 꼭꼭 찍는 게 아니라 이제 픽박스를 해보면 거기에 에어리어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다음에 attribute 이거는 이제 뭐뭐에 의해서 뭐 material property가 얼마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ttached to 요 이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attached to 넘버 픽에 의한 거고 요건 attached to 이거 뭐에서 로케이션에 의해서 뭐 x가 5에서 10까지 뭐 이런 범위 attribute이라고 우리가 이 NCS에 사용하는 것은 뭐 가령 우리가 모델 넘버 그러면 1이라고 했었죠. 그때는 뭐 제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자. 디폴트로 1이고 그다음 모델을 다른 모델로 하면 2가 된다. 그랬을 때 그 1, 2 모델 넘버가 이 모델 종류가 모델 타입이 엘리먼트 타입이죠. 1이냐 2냐. 머티리얼도 제가 그냥 뭐 쭉쭉쭉 해서 영수 모듈러스 200 그랬지만 두 개 이상의 머티리얼이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경우는 머티리얼 1 그룹, 머티리얼 2 그룹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통틀어서 애트리뷰트라고 그럽니다. 특성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익스테리어, 뭐 바이 리절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가 100에서 200 사이에 들은 것을 골라라든지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도 이제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를 고를 것이고 뭐에 의해서 고를 것이냐. 그다음에 전체에서 고를 것이냐. 골라진 데서 또 고를 것이냐. 골라진 것뿐 아니라 지금 고르는 걸 이것도 다 집합 개념입니다. 리셀렉트는 처음껏 무시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다는 거죠. 이건 from full에서고 reselect 그 다음에 also select 그러니까 지금 고른 데서 또 고른다. 가령 x가 10이다. 그럼 x가 10인 어떤 이런 선 위에 있는 점. 그 다음에 y는 20이다. 그럼 y가 이런 선 어떤 한 점을 딱 찍을 수 있겠죠. 물론 3차원이면 x가 10이고 y가 20이어도 z 방향으로 쭉 엘리먼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also select. unselect는 있는 것 중에 빼버릴 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어떻게 뭐 무슨 어떤 집합 개념으로 뭐 이런 것들이 선택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런 메뉴를 고르면 사실은 이제 이런 명령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 지난번에 잠깐 그 이제 프로그램을 리스트해서 로그 파일이라는 걸 보면 이런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 select는 명령어를 그냥 막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어가 뭐를 뜻하는 걸 보려면 이 help에다가 여기다 이걸 쳐보면 돼요. 그냥 여기다 k-select help에다 k-select 뭐 이렇게 치면 요 위에 뭐가 파란 게 나타나죠. 이거 없어졌는데 이렇게 명령어를 알면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이것을 help를 쳐보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남 타입이 뭐고 아이템이 뭐고 이런 것들 그렇게 좀 편하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 메뉴판에서 꼭꼭꼭 찍던 것이 타입. 이거 맨 앞에 K-select냐 뭐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K면 키포인트, L이면 라인 쉽죠. A 그러면 에어리어, 볼륨, 엘리먼트, 노드. 뭐 이건 딱딱 떨어지네요. 그죠? 한자로 이렇게 뭐를 선택할 것이다를 앞에 치고 명령어에 그다음에 그 집합의 set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데 type, select a new set. 뭐 이전에 선택된 거 다 없어지고 그냥 new set을 새롭게 했을 때 s. 그다음에 reselect a set from the current set.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 중에 다시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R을 치면 reselect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A로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그게 S네요. reselect. 지금 현재 골랐어 앞에서 고른 것 중에 reselect 할 것이다. 그 다음에
A는 additionally select a set, 이 set을 잠시 and extend the current. 현재 선택되지 않은 것 중에 새로운 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additional 이제 어떤 이만큼이 선택돼 있는데 이만큼을 하면 뭐 add의 개념, 아까 집합의 개념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 중에 제외시키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unselect. 그것을 요 SRAU를 여기다 쳐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아이템은 뭐로? 아까 제가 이제 어트리뷰트, 뭐 로케이션도 멀티리얼, 그다음 머티리얼 넘버로 뭐 이렇게 키포인트 넘버로 키포인트를 1에서부터 100까지 골라봐라. 뭐 이렇게 뭐 범위를 줄 수 있으니까. extend는 뭘까요? extend 뭐의 약자일까? 키포인트 넘버스 exterior of selected line. 어떤 라인의 그 외부에서 그 키포인트 뭐 뭐지 그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드 포인트 넘버도 제가 써본 적이 없고 로케이션 제일 많이 쓰죠. 로케이션 하면 이제 여기에 로케이션을 만약에 아이템 중에 로케이션을 하면 여기다 이제 뭐 미니멈, 맥시멈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인크리먼트가 들어간다는 건 뭐 5에서 10까지 1간격으로 혹은 2간격으로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리얼 컨스탄트, 우리 리얼 컨스탄트라는 거 했었지. 티크니스가 30이다. 그걸 리얼 컨스탄트라고 했었죠. 리얼 컨스탄트가 30인 것만 다 골라내라. 뭐 엘리먼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쓴 거, 뭐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두 개 골라. 이런 어트리뷰트를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x 이퀄 5에 있는 1번하고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를 고르고 싶다. 이거 한번 해봤었죠. 지난번에 가운데 있는 거 쭉 골랐죠. 그럴 때는 케이스 뭐 이렇게 명령을 알아도 되고 꼭 찍어도 되는데 꼭꼭 찍으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 다 나올 수 있고요. 그때 막 쳐넣어도 되고요. 프로그램에다가 k select s 아무것도 없는데 s에서 select죠. 뭐로? 로케이션으로, 위치로. 뭐를 x를 5. 뭐 범위가 뒤에 없으면 그냥 5 미니멈 맥시멈인데 여기 5 10이라면 5에서 10까지 다 고르는 거고 없으면 그냥 디폴트로 5입니다. 5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야? x가 5 아무것도 없는 데서 x가 5인 키포인트를 셀렉트 해라. 그럼 1번, 4번 이렇게 고르는 거죠. 1번만 하려면 그 똑같은 거를 하고 리셀렉트. 이 중에서 로케이션 y가 3인 것을 또 골라라. 이렇게 두 개를 하면 고른 것 중에 이거 없애지 않으면 셀렉트 문장 그대로 갖고 갑니다. 만약 프린트를 해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시 언셀렉트를 해가지고 다시 해버리든지 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셀렉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중에 그림 그려보면 이상한 한 쪼가리만 그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한 줄만 한 판만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뭐 실수는 금방금방 잡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구나. 아까 그렇게 잡았구나. 그러니까 뭐 큰 실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이거 x 이퀄 15에 위치한 3번 6번을 할 때는 뭐 이거 대신에 5 대신에 15라고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셀렉트 할 때는 1번처럼 뭐 s하고 r을 한 다음에 x는 15이고 y는 7인 것을 리셀렉트 해가지고 한 점만 고르게 돼. 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그 다음에 y 콜 3에 위치한 1번 3번 1번하고 3번 자 요거 두 개만 고르고 싶다. 1번 3번 그러면 키포인트 셀렉트 우선은 x가 5인 것을 고르고 그 다음에 x가 also select 그죠? additionally select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르고 이것도 골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reselect 이 중에서 y가 3인 것만 골라라. 1, 3 그렇죠. 이거를 골랐지. 그 중에서 reselect 이거 여기 reselect하고 똑같은 거지. 이거 두 개 고르고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틀린 거는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 additional set가 하나 더 들어가. 이거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1, 4번, 3, 6번이 된 상태에서 y가 3을 고르면 1번, 3번만 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unselect를 쓸 수도 있지. y가 3인 걸 전부 고른 다음에 2번을 빼라. 그래서 unselect. 어떤 거? x가 2인 거. 아니 x가 지금 이제 요 값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5보다 조금 크고 뭐
이거 범위를 준 거죠. 뭐 5보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먼트가 여기 바로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빼버리자. 요 포인트 빼고 있는 거 다 빼버리자는 5점 아주 작은 숫자 14.9999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있다면 다 빼라는 얘기죠. 자 이제 셀렉트 명령어 아셨죠? 다 로케이션으로 이렇게 사용하니까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3차원 문제를 풀고 그럴 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을 막 돌려가면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스트레스를 봐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막 돌리고 잘라버리고 없애고 반쪽 잘라가지고 요 단면을 가지고 그 단면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막 그래서 그 점을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셀렉트가 좀 나중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실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지만요. 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요 문제를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NC에서 필요한 이론적인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닫아도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파워포인트가 어디로 갔나? 네,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제가 이거를 좀 끊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소리가 녹화 안 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불안한 상태라서 일단 여기서 중지를 하고 하여튼 연속해서 또 이 모델링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